자, 오늘 첫 번째 주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국민의힘 얘기입니다. 예. 당 윤리위원회가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6.3 선거 기간 전후로 접수된 30여 건 정도 되는 징계 요구안을 심의를 합니다. 예. 장동혁 대표 사퇴 요구안, 우리 대한과 미래 소속 현역 의원들, 그리고 6.3 선거에서 한동훈 의원 지원한 친한계, 예. 그리고 오세훈 시장 선거 도운 김재섭 의원, 그리고 재선거 요구하지 않은 오세훈 시장까지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는데, 아주 뭐 오늘 국민의힘 바쁘겠습니다. 이 무더기 징계 뭐 나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긴 하는데, 이 징계가 뭐 사실 뭐 이렇게 그렇게 또 두렵지 않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국민의힘 분위기? 일단은 세 가지 정도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그 당대표에게 사퇴 요구를 한 의원들, 네. 주로 대한과 미래라고 통칭되는 그 의원들이 한 무더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를 이제 선거를 지원했다, 도왔다라고 얘기되는 친한계 의원들이 있고요. 또 하나도 이제 그 한동훈 의원과 관련된 건데, 한동훈 의원의 이제 그 대구 예전에 2월 달에 서문시장을 한번 갔었는데 거기 동행한 의원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렇게 나왔던 얘기들을 종합하면은 그 대구 서문시장 갔을 때 뭐 이적행위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그 부산에 이제 덕천시장에 같이 이제 치킨 먹은 의원들, 요런 의원들이 이제 거기서 이제 또 이제 여기도 이제 징계를 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나왔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대한과 미래의 의원들이 장동혁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니까 징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되는, 이 크게 세 축으로 제가 봤을 때 나눠질 것 같은데, 일단은 그 배현진 그리고 박정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서문시장도 가고 그다음에 치킨도 같이 먹었고, 이분들이 이제 1급 전범입니다. A급 전범이네요. 네, A급이고요. 이제 그다음에 2급들이 이제 둘 중에 하나만 간 분들, 예를 들면 한지아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의원이 출마 선언할 때 옆에 섰어요. 그 정도. 그리고 이제 나머지 세 번째 부류들이 이제 장동혁 대표의 사퇴를 촉구한 이제 대한과 미래 의원들인데, 재소는 돼 있는 상태인데 오늘 오후 3시 정도에 윤리위가 열리거든요. 근데 과연 친한계에 대한 징계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다들 관측을 하고 있는데, 이제 장동혁 대표의 사퇴를 요구한 분들에 대해까지 징계를 할지는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고, 장동혁 대표도 거기까지는 아니다. 예를 들면 김재섭, 우재준, 뭐 김용태 여기까지는 아니다라고 좀 선을 그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내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포인트가 뭐냐면은, 그러면은 뭐를 갖고 무소속 의원의 선거운동을 지원했다고 볼 것이냐의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뭐 유세차에 올라가고 찬조를 지원 유세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자기 홈페이지 페이스북 같은 데다가 한동훈을 지원해 주세요. 뭐 예를 들면 그다음에 뭐 그 박민식을 찍지 마세요. 뭐 이렇게 한 거면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정도의 대단히 명시적인 지원은 없었거든요. 그럼 이제 윤리위에서 어떤 논리를 구성해서 징계를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상황이 좀 재밌게 전개가 될 것 같습니다. 윤리위원회에서 이 한동훈을 지지했던 친한계 의원들을 만약에 징계를 한다 그러면, 사실 뭐 사람 일이라는 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정치권은 뭐 당연한 거지만, 뭐 한동훈 의원이 복당을 하게 되면 네. 이 징계를 받는 사람 좀 허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럴 거면 왜 징계하냐? 네. 그래서 이제 그 국민의힘 의원들의 대체적인 기류는 이제 관망하시는 대다수의 의원들은 징계를 하면 안 된다라는 기류가 강하고요. 네. 또 다른 일부들, 이제 친한계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를 징계해라. 왜냐하면 그게 이제 훈장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까지. 네, 왜냐하면은 어차피 제명을 못 해요. 왜냐하면 제명을 하기 위해서는 의원총회에서 3분의 2 찬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명을 하더라도 막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러면은 내가 어차피 다음 공천에 장동혁 지도부가 들어설지 안 들어설지 모르겠지만, 친한계 의원들은 어차피 장동혁 지도부가 들어서면은 공천 날아가는 거고, 안 들어서면은 그게 이제 훈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크게 신경을 쓰진 않는 분위기예요. 이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제 뭐 탈당을 했다가 뭐 아니면 쫓겨났다가 다시 이제 당선이 돼가지고 복당을 뭐 이렇게 하게 되든지 안 되든지, 뭐 이런 징계가 있었습니까? 역사적으로 이렇게 비슷한 징계가? 보통은 공천을 제명 사례는 거의 없어요. 특히나 국회의원을 제명했던 사례는 대단히 이례적이라 가지고 그 전에 보통 탈당을 합니다. 대단히 논란이 됐을 때, 예를 들면
뭐 장경태 같이. 성폭행이라든가 뭐 성추행이라든가 이런 걸로 논란이 됐을 때 당에 뭐 누를 끼치지 않겠다면서 탈당을 했다가 그게 이제 뭐 무혐의로 끝나고 이런 경우에 복당을 한 사례는 있었지만은 이런 경우는 사실 좀 이례적이고 네. 비슷한 거는 이런 걸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공천에서 잘린 의원들이 이제 그 공천에 반발해가지고 탈당을 했다가 무소속으로 당선이 된 다음에 돌아와서 이제 복당을 하는 그런 케이스를 좀 빗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예전에 뭐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도 탈당을 해가지고 그때 20대 총선에 한참 이제 진박 공천 논란이 일었을 때 그때 이제 탈당을 했다가 그때 근데 그 국민의힘인 새누리당이죠. 새누리당에서는 이분들 절대 복당 안 되니까 절대로 이제 그 찍어주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간에 당선이 되면은 보통은 복당을 시켜줬었어요. 근데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에 케이스가 좀 다른 것 같은 게 장동혁 지도부가 있는 한은 절대 복당을 못할 겁니다. 아하. 네. 그런데 또 이따가 또 재밌는 얘기가 또 있던데.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제 뭐 지금 국민의힘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 같은데 법원이 배현진 의원과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징계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서 징계 처분의 정당성이 희석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내려질 징계 법원으로 가게 됩니까? 당연히 그렇게 일단 징계 수위를 봐야 되고 징계 논리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과거에 이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그다음에 당무감사위원회에서 했던 징계 같은 것들을 본다면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김종혁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천지를 이제 사이비 종교라고 표현했다. 뭐 이런 정도의 이제 발언 같은 것들이 문제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징계를 한 사례들이 있거든요. 다소 좀 그래서 지금 이제 의원들이 주목을 하는 거는 과연 윤리위원회가 어디까지를 한동훈 의원에 대한 선거 지원으로 보고 해당 행위라고 판단할 거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고, 근데 그걸 무소속 의원을 그러니까 당적을 가진 당인으로서 무소속 의원을 지원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또 반례가 또 있는 게 왜냐면은 김재원 지금 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도 지난 지방선거 기간 도중에 이제 기초 단체장이었나 의원이었나 한 무소속 한 분 있어요. 그분한테 가고 이렇게 그분을 이제 지원하는 그 연설을 하기도 했었고 또 조금 더 올라가면은 대선 시절에 무소속 한덕수 국무총리를 이제 그 대선 후보로 만들기 위해서 대다수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 캠프를 지원을 했었거든요. 뭐 보좌진도 보내고 그러면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한다면은 형평성 차원에서 김재원 최고위원도 징계를 하고 마찬가지로 한덕수 전 총리를 그 지원했던 의원들도 다 징계해야 안 되느냐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반론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난사를 하면 표적지를 못 맞추기 마련입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번에도 논란이 됐던 게 얘기하신 것과 같이 징계를 하겠다고 올라온 안들이 진짜 이게 징계감이 아닌 것 자체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당대표를 사퇴하라고 했다고 해서 징계거리가 된다는 거는 뭐 당내 민주주의에서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예시로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이 어쨌든 국민의 투표로 당선된 대통령이지만 잘못하는 거 있으면 비판할 수도 있고 사퇴하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탄핵 얘기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랬다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 대통령을 흔드네요. 이 사람 처벌합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누가 동의하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좀 결국에는 정말 징계가 될 만한 사안인 거는 앞서 얘기하신 것과 같이 어쨌든 선거 국면에서 정당이 있는데 우리가 후보를 낸 지역에서 무소속을 지원했다. 이거 말고는 사실 나머지는 명분도 약해요. 그러면은 그나마 명분이 있는 거에다가 지금 해도 장동혁 대표께서 지금 뭐 당내의 어떤 세력 구도라 그래야 될까요? 당내의 어떤 리더십이 지금 많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본인께서 못하신 거든 뭐 남이 말 안 들어주든지 간에 그러면 그걸 추진하는 힘도 지금 조금 부족하신 상황인데 명분론에서까지 밀리면 저는 실질적으로 이뤄내기가 어렵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실제로 장동혁 대표도 스스로 그걸 알고 계시니까 이번에 뭐 서울시장 선거에서 굉장히 공을 많이 세운 김재섭 의원이나 이런 거는 그냥 내가 그 사람들이 한 행동에 대해서 비판을 한 거지 징계를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었다라고 한 발 물러서셨거든요. 물러서신 뭐 본인 말로는 처음부터 그런 말이 아니었다라고 하시는데 뭐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게 가뜩이나 지금 당내에 장동혁 대표께서 추진하고자 하는 걸 이룰 힘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런 명분론에서까지 밀리니까 저는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가 어렵다라고 보고요. 이 질문에서 나온 것처럼 배현진 의원과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징계 가처분이 당시에 법원에 인용이 됐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배현진 징계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징계를 할 만한 사안이었거든요. 그래요. 그 당시에 이제 그 페이스북에서 자기 비판하는 댓글에 대해서 뭐 거기에서 그냥 맞싸운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뭐 아이나 이런 것까지 끌고 와가지고 그렇지. 사진을 게시하고 했던 행동이기 때문에 네네. 충분히 징계감인데도 법원에서 그 당시에 가처분을 내렸던 거는 이거를 이제 징계를 하고 가처분을 대응하는 국민의힘 내부의 그 법무팀이 일을 제대로 안 해서 그렇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그런 거를 모르실 분들이 아니에요. 맨날 하는 게 그러고. 보통 이런 징계나 이런 걸 할 때는 결국 당내 일이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뭔가를 판단을 해서 가처분을 인용해주거나 하는 경우가 잘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이 사람들이 일을 안 했다. 여기에서 제대로 내야 될 그 자료들을 제출을 안 하고 법원에 뭔가 대응을 제대로 안 했다 이런 얘기가 들거든요. 그럼 대체 왜 안 했냐 하면 실무진들 차원에서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태업을 하는 거죠. 그 일을 안 한다라는 얘기가 있던 거예요. 결국에 당내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는 게 단순히 원내뿐만 아니라 이런 실무적인 부분을 보는 이런 행정적인 부분을 보는 당직자들 사이에서도 리더십이 실종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좀 가능할지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게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 지금 대단히 그 징계 의지가 강합니다. 그래요. 네, 굉장히 강한 상황이고요. 어떤 형태로든 간에 그 의원 친한계 의원들에 대한 징계가 저는 내려질 걸로 보고 있어요. 그 다만 장동혁 대표가 그 리더십이 붕괴됐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건 의원들 사이의 리더십을 얘기하는 거고요. 장동혁 대표도 여기에 대해서 이걸 징계를 강행했을 경우에 본인 의원들에 대한 본인 리더십이 흔들린다라는 걸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장동혁 대표는 계획이 있습니다. 일단은 한동훈 친한계를 싫어하는 그 대단히 많은 수의 당원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원하는 거는 친한계에 대한 징계예요. 그게 법원에서 가처분이 되건 기각이 되건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그 당원들을 그 결속시킬 필요가 있는 거고 그 당원들이 50%가 넘어간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당원들을 쥐고 있으면은 그 이후에 어쨌든 장동혁 대표는 그 뭐랄까 다음 총선 공천권을 가진 전당대회에 출마할 거기 때문에 이게 그 친한계 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통해 가지고 또 다시 이제 새로운 전선을 치는 거고 이 전선은 지금 정청래 대표가 하는 거랑 좀 비슷한데 당원과 의원의 대결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좋습니다. 이 루시니님께서 딱복은 리얼 적폐임 이렇게 보내셨는데 예. 저희가 지금 판매하는 이 복숭아는 딱복과 물복 그 사이입니다. 예. 어쨌든 예. 우리 임동 기자님께서 말씀하시는 순간 말씀한 도중에 우리 하원기가 도착을 했습니다. 컴온. 죄송합니다. 자, 비겁한 변명을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니 앞에 방송이 있는데 네, 그 유튜브 방송이라서 늘어질 때가 있어요. 정말 비겁하네요. 늘어진 데다가 오늘 비 와가지고 차까지 막히니까 답이 없어지더라고요. 정말 추잡스럽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그렇게 추잡스러운 변명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흉하고 추잡스러운 병문부터 바꿔 시작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 이제 하은기가 이제 월요일마다 계속 지각을 하는데 요거 이제 좀 정리를 해서 조정은 해야 될 것 같아요. 할 것 같습니다. 예. 예. 좀 오늘까지만 좀 양해를 좀 해주시길 바라겠고. 예. 자, 우리 국힘 윤리 얘기를 좀 하고 있었습니다. 예. 우리 하은기 국민의힘에서 제일 열심히 하는 기구잖아요. 또. 예. 그래요? 반박을 못 하겠어요. 아니 뭐 다른 국민의힘에도 여러 기구들이 있어요. 뭐 노동위원회, 뭐 맞아요. 장애인위원회, 뭐 이런 기구들이 있잖아요. 청년위원회, 지도부 많잖아요. 네. 그 중에서 제일 열심히 그래도 하는 그 기구가 윤리위고. 당무감사위원회도 있습니다. 당무감사위원회는 있잖아요. 매일매일 돌아가고 매일매일 이슈를 생산하고 네. 매일매일 일거리를 잡고 목적을 세팅하고 그 목적으로 열심히 달려가고 열심히 하는 기구다 이렇게 생각해요. 네. 국민의힘에서. 자, 지금 친한계를 징계를 하냐 마느냐 뭐 지금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친한계를요? 네, 친한계. 예. 자, 우리 그 하은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도 이제 정치를 해야 될 사람이니까 만약 물어본다면 본인도 이제 뭐 라인이 뭐 있을 거 아닙니까? 없습니다. 생길 거 아닙니까? 뭐 안 생길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만약에. 하다 하면 안 생길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뭐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예, 근데 이제 있죠. 그 사람이 전 같이 기욱이 똑같이- 형을 좋아해요. 좋아. 네. 그렇다고 내가 정치를 하는 건 아니니까. 김기욱계. 예. 자, 만약에 이렇게 김기욱. 예를 들어서 뭐 한동훈 같은 사람을 민주당에서 내가 좋아하고 이렇게 같이 따랐는데 그 사람이 이제 뭐 갑자기 뭐 제명이 됐어. 네. 예, 똑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네. 본인은 어떻게 행동을 할 거예요? 외면하죠. 당의 결정을 당이 돌아서면 자기도 돌아선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외면하거나 네. 근데 좀 징계받는 국면에서 억울할 수 있잖아요. 네. 그 당 내에서 그럼 부당하다고 얘기를 한다든가 뭐 그러는 거죠. 같이 탈당하거나
당 내에 남아서 부당하다 하거나 둘 중 하나일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아 같이 뭐 탈당을 하거나. 도와주려면 탈당해야 돼요. 네. 그거는 정당인으로서의 윤리인 거고 그게 아니라면 뭐 선거나 이런 건 도와줄 수 없지만 징계 절차나 이런 것들은 이제 부당하다고 목소리 내는 정도밖에 못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선거를 할 때 옆에서 도와주거나 그런 건 안 하겠다. 그 나가야 되죠. 그건 나가서 해야 그 사람의 결단인데. 나 도와주려면은 나도 탈당을 하고 도와주겠다. 그렇죠. 그건 이제 그 결단의 문제인 거고. 네. 그렇죠. 저는 되게 당 밖에 있는 사람 도우려고 탈당하진 않기 때문에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종천 의원님 따라 안 가잖아요. 아무리 가까워도. 네. 그건 그 사람들 개개인의 결단인 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반대 사례로 이준석 대표 쫓겨날 때 저 같은 경우는 따라 나갔죠. 같이 당을 국민의힘에서 탈당을 하고 아 성우는 또 그랬구나. 반면에 이런 방법도 있어요. 도와줘버리고 징계 받는 방법도 있어요. 아 징계를 그렇죠. 각오로. 네, 징계받을 각오하고 당의 규율을 깬다 나는 네. 이 사람이 더 중요한 가치다 내 입장에서는 도와줘버리고 징계받고 감수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서병수 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예 탈당을 하고 도와줬고 그쵸. 거기서 이제 네. 그 직함을 받은 거니까요. 다만 이제 도와주는 거를 우리가 어디까지를 도와줬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조금 이제 좀 판단의 영역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같이 예를 치킨을 먹은 들면은 건 같이 도와준 치킨을 먹었을 때 이걸 도와줬다고 볼 것이냐? 그건 아니죠. 제가 무성호랑 치킨 먹으면 뭐 개혁신당 도와준 거게요. 그럼 어디까지 도와준 거야? 근데 뭐 그게 또 이제 족발 정도면 정치적으로- 도와준 건가? 족발이나 뭐 보쌈 요 정도면 도와준 거야? 치킨은 좀 노래방까지 가면 도와준 거야? 김- 김밥? 참치. 김밥? 김 노래방은 안 되죠. 노래방은 안 돼. 노래방은 안 되지. 노래방 어깨동무하고 이렇게 노래방. 아, 너무 친밀해. 이거는 도와준 지지 거야? 선언이야. 도와준 겁니다. 근데 이제 또 그건 그게 지지 선언이에요. 그 같이 치킨 먹는 사진을 또 이제 페이스북에 게시를 해가지고 이제 암묵적으로 정치적 행위인 거잖아요, 그것도. 네. 근데 그거를 과연 윤리위의 징계 대상에 올리느냐는 적절한지는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진종호 의원처럼 본인이 뭔가 선언을 하신 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형식적으로라도 징계가 있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원칙의 문제니까. 근데 아니, 얘기하신 그냥- 대로 내려가가지고 치킨 같이 먹은 게 물론 사실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정치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린 다 알지만 그건 반대로 그건 정치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일이지 본인이 그걸로 인해서 지지를 얻고 사라지고로 받아야지 어떤 징계로 받아야 될 사안이라고 하면 너무 광범위해지거든요. 아니 그냥 너네 다 징계 받아라. 어차피 다 도와준 거 아니냐. 어차피 어떻게 할 그 것 좋은 같아요. 거 하고 사니? 그 도와주고 감수할 것도 감수해야지. 예. 어차피 할 것 같아요. 예. 어쨌든 뭐이 징계가 내려지면 어떤 징계가 내려지는 것도 참 궁금하긴 한데, 예. 그 얘기는 뭐 내일도 다를 것 같으니까, 예. 계속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주말이었죠. 좀 비보가 있었습니다. 예. 장동혁 대표의 가족상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한동훈 의원이 조문을 갔습니다. 예.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비슷한 시간에 조문을 해서 3명이 함께 앉아서 20분간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예. 김도현 기자, 이거에 대해서 좀 취재를 해보셨죠? 예, 조금 정정을 할 게 있는데요. 네. 일단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조금 더 먼저 왔었고요. 그리고 한동훈 의원이 한 10시 한 4분쯤 도착을 해가지고 17분 가량 있다가 10시 21분쯤에 나갔어요. 근데 이제 세 사람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여기 뭐 이미자 의원, 뭐 김태기 의원, 그다음에 박정아 의원 뭐 등등 해갖고 꽤 큰 자리였고, 예, 다만 한동훈 의원하고 장동혁 대표하고 두 사람 사이에 뭔가 의미 있는 대화 같은 건 제가 알기로는 전혀 오가지 않았고 동석했던 의원들한테 이제 전화해서 물어봤는데 아무 얘기도 없었다. 네, 그냥 한동훈 의원이 그냥 적당한 선에서 이렇게 그 조의를 표하고 그다음에 이제 술 한잔 따라주고 뭐 장동혁 대표도 처음에는 뭐 이렇게 이제 잘 맞아줬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냉랭했다. 그다음에 한동훈 의원이 떠난 이후에 이제 그 떠나는 무렵부터 하고 이제 거기 장례식장 분위기가 대단히 험악해졌다. 아, 그래요? 예, 왜냐면은 지금 상황에서 예를 들면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자리에 거기 이제 비서실장 박준태 비서실장한테 미리 연락을 취하고 가도 되냐고 물어보고 갔는데 그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에 따로 이렇게 그런 이제 그 의사를 물어보는 행위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장동혁 대표 측에서 대단히 분개하는 뭐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저기 이준석 대표는 이제 허락을 받고 간 건데 한동훈 대표는 그냥 온 거구나. 네, 근데 그게 사실은 원래 발인 시간이 좀 일찍이었어요. 한 오후 4시 정도에 발인이 있다가 네. 발인 시간이 좀 늦춰지면서 이제 기자들도 그날 오전에 이제 기자들이 소식을 접했거든요. 네. 근데 조금 이제 빠른 기자들은 그 전날에 대충 알았고, 근데
그래가지고 이게 사실은 이게 조문을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있었는데 그래갖고 오후 4시까지의 발인일 때에는 기자들이 여기 가도 되냐고 할 때 처음엔 조문을 안 받는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발인 시간이 늦춰지면서 가도 되냐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그 장동혁 의원 대표 측에서는 이제 뭐 오셔도 된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고 그래가지고 이제 기자들도 상당히 많았어요. 제가 알기로 10명 이상 있었고 거기다 이제 유튜버들도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출입 기자도 있었구나. 근데 이게 기자들이 있었어요? 네, 기자들 많이 많았어요. 갔죠. 네, 근데 많았어요. 이게 기자들이 아무래도 이게 일반적인 상도 아니고 보통 이제 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조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이런 경우도 슬픈 일이지만 네. 이게 좀 경우가 다른 경우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가족끼리 조용하게 치르는 경우도 많아요. 주변에 안 알리는 경우도 맞아요. 있고. 그럴 수 있죠. 네. 저도 이제 정치권에 있다 보니까 장례식장 정말 많이 가는데 이게 뭔가 준비가 어느 정도 유족들이 마음의 준비가 된 이제 나이가 드셔서 이제 우리가 이별을 겪겠구나 라는 마음의 준비가 된 장례식하고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요.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보통 가기 전에도 조심스럽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부모님상 조모상 같은 경우는 오지 말라 그래도 가야 되는 게 예의지 반면 이거 같은 경우는 미리 좀 이야기를 해서 과연 유족분들이 지금 문상객을 막을 것인지 아닌지 이런 것도 확인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너무 슬픈 게 이 자체가 지금 방송에서 어떤 주제로 논의되는 그 자체가 슬픈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신 거와 같이 기자님들 많이 계셨음에도 약간 기사 내지 말자라는 분위기로 저는 됐다고 들었어요. 아니 그런 얘기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래요? 기자들끼리 이거 쓰자 말자 이런 얘기가 있는 게 아니라 장동혁 대표 쪽에서 이걸 안 썼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이제 약간 근데 이제 쓰지 말자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쓸지 말지는 이제 각 언론사의 데스크의 판단인 거고 저희 한국일보는 안 쓰기로 했던 거고 다만 쓰기로 판단한 언론사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게 조금 안타까워요. 왜냐면 이게 뭐 정치적으로 소비돼야 될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어떤 정치적인 의제가 있는 내용도 절대 안 아니고 되지. 지금 예. 저희가 방송에서 저는 말하는 것도 별로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깝죠. 보통 기자님 탓을 잘 안 하는데 이걸 굳이 기사로 쓰셨어야 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논평 안 하겠습니다. 쇼츠 같은 걸로 그 혹시 돌아다니다가 유족분들이 보면 마음 아플 수 있으니까 이거 사실 공론장에서 다룰 만한 내용 아니라고 저는 평가하기 때문에 네. 논평 안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희도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예. 요거를 뭐 깊이 들어가봤자 뭐 도의적으로 좀 아닌 것 같고. 예. 자, 배제구 야구부 얘기를 또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예, 지난주부터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배제구 야구. 이 야구부 학생들이 광주일고를 오늘 찾아서 직접 사과하기로 계획을 잡았다고 하네요. 예. 그리고 5.18 민주묘지도 참배한다고 합니다. 글쎄요, 이게 배제구 야구부가 이제 뭐 그 친구들이 뭐 실수를 한 건 맞지만 뭐 이런 식의 약간 좀 보여주기식의 사과 어떻게 아니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과를 하러 직접 가는 거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저는 학생들에게 지금 필요한 거는 징계나 이런 게 아니라 본인들이 한 잘못에 대해서 스스로 사과하는 것을 배우는 게 전 좋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근데 문제가 지금 이런 게 아이들에게 흔히 얘기하는 막 언론이나 흔히 얘기하는 뭐 정치인들까지 나서가지고 이렇게 흔히 얘기하는 등 떠밀어가지고 위협해가지고 그 사과로 내모는 게 과연 얼마나 교육적일까 싶기는 해요. 네, 그렇죠. 이 친구들이 어쨌든 본인들 한 실수에 대해서 사과를 하러 가는 모습은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이게 6개월이나 되는 징계가 나왔기 때문이잖아요. 출전 네. 정지. 근데 이 친구들이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운동선수라는 거는 아시다시피 일반적인 라이프 사이클하고 달라요. 젊은 몸을 가지고 있을 때 프로로서 활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에게 10대 고등학생 이럴 때는 앞으로 본인 커리어를 준비하기 위한 공부를 하는 시간이지만 운동선수들한테는 실제로 본인들의 커리어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시간이라고요. 근데 그 시간에 우리가 이 친구들에게 6개월이나 징계를 줘야 할 사안인가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그게 정말 징계를 해야 될 사안인 만큼 이게 미성년자 아이들에게도 뭔가 일벌백계가 필요할 만큼 이게 중대한 사안이라면 우리 사회가 기존에 그랬냐 이거죠. 흔히 얘기하는 새천년 NHK 뭐 진짜 광주 민주화운동 전야제 끝나고 나서 룸사롱 가가지고 술 먹고 거기서 뭐 여성한테 욕설하고 이랬다 문제 됐던 얘기들 제가 이 얘기를 꺼냈더니 그때 뭐 방송에서 그 룸사롱이 아니라 뭐 단란주점이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맞네 그래갖고 룸사롱 아니라 단란주점 그럼 시정을 하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차이네요. 그 두 가지가 뭔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그때 있었던 뭐 우성호 강원지사나 아니면 지금 김민석 총리 국무총리까지 하고 지금 민주당 당대표 나오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페널티가 있습니까? 이분이 정치하는데 어떤 거리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이게 잘못이라면 더 큰 잘못을 하고 더 큰 책임이 있어야 될 어른이고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전혀 거기에 대한 페널티가 없는데
고등학생들한테 이 정도의 페널티를 주는 게 맞느냐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이 광주 민주화운동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롱하면 안 된다 이런 거에 대한 저는 국민적인 공감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그런 행위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기성세대들이 어떻게 했냐 이거예요. 기존의 정치인들이나 어떻게 했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기 됐을 때 학생들을 처벌을 세게 해버리면 이 아이들이 자기네들이 잘못을 해서 처벌받았다라고 생각을 안 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힘이 없어가지고 내가 당했구나. 저 사람들은 힘 있고 빽 있고 하니까 저런 말을 하고 저런 행동을 해도 정치에 잘만 하고 공직생활 잘하는데 나는 말 한마디에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삐뚤어지기가 더 쉽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생각해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우리가 기성에 그런 잘못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사회적인 페널티를 주지 못할 거면 이 친구들에게도 관대하게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할 것이고 만약에 이 친구들이 아무리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이 사회적으로 이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 더 큰 잘못을 저지른 기성 정치인들도 이제 내려오셔야죠. 정계 은퇴하셔야죠. 저는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우리 사회가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문성호 대변인은 지금 범주 오류를 범하고 있어요. 논리학에서 말하는. 네. 그러니까 이 새천년 NHK나 정치인들 뭐 셀러브리티들 얘기를 이제 버무리고 있는데 네. 이 광주 일고 학생에 대한 배재고 학생의 어떤 조롱, 야유 이게 5.18 역사인식 문제 때문에 그걸 처벌하는 게 아니에요. 역사인식을 처벌하는 게 아니라고. 이 운동선수들이 경기 중에 정정당당하게 운동 실력으로 승부하는 게 아니라 율동을 맞춰와서 특정 연고와 지역을 타겟팅한 공격으로 집단적으로 조롱하고 멘탈 털고 이게 스포츠맨십에 어긋난다 해가지고 협회의 규정에 따라 징계를 한 거죠. 이 사람들 그 광주 배재고 학생들이 어디 광화문 같은 데 가서 5.18 스타벅스 가자 이렇게 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거에 대해 가지고 출전 정지하자 한 게 아니라고. 네. 경기장에서 벌어졌던 스포츠맨십 위반 이걸 말하는 거고. NHK 이거는 다른 얘기잖아. 표현 문제잖아요. 표현의 자유와 역사 인식 문제와 스포츠맨십 이걸 지금 버무려 가지고 NHK 그 갔던 거 처벌 안 할 거면은 스포츠맨십 위반한 것도 이거 봐주자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 그거는 논리학에서 말하는 범주 오류인 거죠. 범주가 다르다. 범주가 다르지. 그러니까 실제로 이 징계가 과했느냐 과하지 않았느냐 이거는 논쟁할 수 있어요. 네. 그 동참하지 않았던 사람들까지 다 연대 책임을 지우는 방식은 연좌제 아니냐. 팀 자체를 출전 정지시키는 건 이건 논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미성년자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이거 너무 과도하다? 이거는 논리적으로는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투표권 주면 안 되지. 그 정도 판단력도 없으면. 필요할 때는 투표권 연령 하향시켜가지고 참정을 하게 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대 선수들 만약에 이게 대구팀이나 서울팀이면 스타벅스 가자 탱크대 이렇게 조롱했을까요? 아니거든. 정확하게 알고 타겟팅해서 한 거거든요. 이거는 별도로 여론들이 아무리 이 여론이 10대 20대들한테 반감을 가진다 하더라도 올라타면 안 돼. 이거는 기준을 세워줘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 민주당 봐라 최욱한테는 한마디도 못하는 것들이 막 이렇게 얘기하고 나도 알아요. 물론 나는 최욱한테도 한마디 했지만 그래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이번에 월드컵 때 규정이 하나 생겼어요. 어떤 규정이죠? 입만 맞고 얘기만 해도 퇴장이에요. 그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입 맞고 인종차별해서 선수들 멘탈 흔드는 사례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지. 그냥 입 맞고 얘기만 해도 퇴장이에요. 실제로 퇴장 당한 경우도 있어요. 맞아요. 제가 봤을 때 그 사람 인종차별 안 했어요. 근데 규정상 그게 그만큼 엄중하게 적용을 한다는 얘기죠. 네네.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문성호 대변인처럼 말하는 건 논리학에 말하는 범주가 오류인 거고 과하다 안 과하다 치려면은 팀 연대 책임을 져야 되냐 안 져야 되냐 이게 논점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요, 저거는 그게 말장난인 게 아니. 맞잖아 아니야. 저는 이제 세 가지 층위가 있다고 봐요. 학생들이 잘못을 했는데 이 정도 그 처벌이 내려진 거는 맞다라고 보는 입장과 학생들이 잘못은 했지만 그 6개월 출전 정기는 너무 과하다라는 입장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학생들이 뭘 잘못했냐 왜 이렇게 과하게 하냐 요 세 가지 층위가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여기서 저는 이제 중간의 입장이에요. 학생들이 잘못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사회적 규율이 필요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6개월 출전 정지 그리고 예를 들면 발언을 하지 않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과하다라는 저는 입장인데 다만
그 문성호 대변인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러면은 과거에 이런 얘기를 했는 사람들한테는 아무런 처벌도 가했죠. 예를 들면 처벌할 주체가 없는 거예요. 누가 처벌을 어떻게 해요? 그리고 이분들은 지금 오늘 그 문성호 대변인이 비판하듯이 이제 수십 년 동안 이 정도 그 자신들의 정치적으로 이 멍해를 어쨌든 간에 계속 끌고 가야 되는 입장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벌이 없기 때문에 이거 6개월 그거 하면 안 된다라든가 이렇게 가면은 조금 어려죠. 곤란하다고 보는 거죠. 근데 저는 좀 말장난으로 생각한 게 뭐냐면 방금 얘기한 거와 같이 스포츠 같은 거 보시면 트래시 토크라고 아예 말이 따로 있을 정도잖아요.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이슈가 된 거는 어디까지나 이게 광주에 관련된 얘기였고 거기에 대해서 정치권이나 어떤 여론들이 참전했기 때문에 커진 거지. 이런 트래시 토크는 미성년자 운동뿐만 아니라 그냥 프로에서도 번번이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럼 지금까지는 우리 사회가 그거에 대해서 이 정도로 반응을 했어요? 안 했단 말이죠. 그럼 아이들이 느꼈을 때 아 우리가 스폰시맨십을 어겨가지고 이렇게 처벌을 받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아이들을 처벌하는 건 딱 두 가지예요. 이 아이들에게 처벌을 해서 본인들이 다음에 잘못하지 않도록 하거나 혹은 이 아이들이 처벌을 받는 걸 보고 다른 아이들이 똑같은 잘못을 하지 않기 위해서거나 이 두 가지밖에 저는 없다고 봐요. 그런데 이거는 두 개 다 효과가 없다고 이런 식으로 처벌을 해버리면 왜 효과가 없어요? 무슨 근거로? 그러니까 방금 전에 얘기한 거와 같이 아이들이 봤을 때 얘네들이 잘못을 해가지고 혼난다라고 생각을 하겠냐고요. 네. 지금까지 잘못을 있었던 해서 트래시 토크 혼나잖아요.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게 규정이 생길 정도로 트래시 토크라는 건 굉장히 일상적인 일이에요. 아실 거 아니에요? 몰라요? 아니 그게 매우 아니라 일반적으로 있는 얘기예요. 본인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그건 이 친구들이 거기가 광주 애들이었기 때문에 스타벅스라고 타겟팅해서 얘기한 거라면서요. 잠깐만 논리적으로 좀 반대로 풀어서 얘기해 이런 주세요. 트래시 토크는 굉장히 일상적으로 있는 거라고. 그 하지 말기로 규정이 그런데 이 만들어졌잖아요. 정도로 아니요 6개월 처벌하도록 규정 안 돼 있어요. 규정돼 있어요. 6개월 처벌하도록 규정 안 돼 있어요.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규정이 그 대한 야구 베이스볼 협회에 있고 지금 그중에서 6개월이 그래가지고 돼 다른 있어요. 트래시 토크로 6개월 받은 사례가 있어요? 아니 그것까지 제가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그러니까 없다고요. 규정상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규정 처벌하게 돼 있었고 그거는 사실 코치진들이나 감독진들이 왜냐면은 가르쳐야 됐었을 문제죠. 어른들의 책임 맞죠. 근데 이 사람들은 초등학교 중학생들이 아니잖아요. 프로를 목전에 뒀잖아요. 운동 실력뿐만 아니라 자세로서도 프로에 그것을 체득해야 되는 상황인 것이고 프로에서 이렇게 하면 난리 나죠 사실은.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이 프로에서 이렇게 하면 난리가 나요. 예전에 있었던 사례들 같은 경우에 프로에서 이렇게 하면 난리 나죠. 프로에서 스타벅스 가자 난리 날걸요? 이게 난리 나겠죠. 네. 정치적인 사안이니까. 근데 말 자체가 더 심한 트래시 토크들 훨씬 많아요. 뭔데요? 뭐가 제가 있는데요? 차마 말을 못할 정도죠. 뭐 가족에 대한 성적인 얘기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아니, 근데 징계받는 사례가 저는 근데 없어요. 논의를 그렇게 가져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그 트래시 토크가 뭘 말하고 어떤 걸 예시로 드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가 스포츠맨십에 있어서 그거를 장려하지 않잖아요. 금지하잖아요. 하지 말기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벌적인 처벌이 있을 때 모두에게 공정하고 같은 기준으로 처벌을 받았을 때나 그게 의미가 있는 건데 단순히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정치적인 사안 때문이 아니라 이게 스폰시맨십을 어긴 트래시 토크 때문에 처벌을 받는 거라고 하면 오히려 그게 훨씬 부당하다고요. 그거보다 더 심한 말들도 이렇게 징계받지 않아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더 심한 있는 거예요. 말들이 아니 나는 봐봐요. 그러니까 그냥 본인이 그걸 모르시는 것뿐이잖아요. 근데 저는 아니 근데 이제 그 예시를 예를 들어줘야 들면- 토론이 예를 되지. 근데 그 근데 예시가 너무 심한 말, 그러니까 대충 얘기해서 가족에 대한 월드컵 성적인 아니 어느 기간이 팀에 어느 누가 월드컵 어떻게 했는데 기간이니까. 잠깐만 죄송해요 기자님 어느 팀에 어느 누가 어떤 트래시 토크를 그러니까 트래시 토크 내용까지 말 안 해도 돼 구체적으로 어떤 선수가 어떻게 했는데 징계를 안 받았다는 거야 그 얘기 정도는 해줘야지 이게 뭐 보편적인 건지 특정한 건지 그러니까 논쟁이 되지 그 모든 종류의 트래시 토크를 그 같은 선상에서 올려놔놓고 전 비교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예를 들면은 지난 월드컵 때 2006년이었나요? 그 마테라치가 이제 그 지단한테 이제 그 여동생과 관련된 되게 비속을 내면서 지단이 머리를 박아가지고 지단이 퇴장을 당했죠. 그리고 마테라치가 그 이후에 그 발언 같은 게 알려져가지고 징계를 받은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그런 정도의 그거는 이제 개인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그치. 봤을 때는 그 개인적인 트래시 토크와 이제 사회적으로 우리 사회에 되게 큰 아픔인 광주 민주화 운동을 학생들이 단체로 그 공론의 장에서 공론의 장이라고 하면 좀 어폐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장에서 경기장에서 그런 식으로 제가 봤을 때 혐오거든요. 괴롭힘. 혐오의 정서를 공개적으로 표출했다라는 건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저는 봐요. 다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6개월이라는 과한 출전 정지를 하는 게 맞느냐? 그것도 하루 만에 제대로 된 누구는 발언을 했고 누구는 발언을 하지 않았고 그 어떻게 해서 이런 발언이 나오게 된지에 대한 명확한 조사가 없이 하루 만에 6개월 출전 정지는 과했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모든 트래시 토크를 그 광주에 대한 그 폄하나 그 혐오 발언과
동등성산에 올려서 비교할 수 없다고 아니 뭐 그런 얘기가 거는 조금, 수용할 수 얘기가 있어요. 조금 섞이는데 제가 이 얘기를 꺼낸 이유는 하은기 부대변인이 본인께서 이거를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이 발언이었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으로 이슈가 되는 광주에 대한 발언이었기 때문에 처벌해야 되는 게 아니라 스포츠맨십을 어긴 거라서 처벌해야 된다고 얘기를 처벌은 하셨으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처벌은 그렇죠. 그렇다면 그 같은 기준에서 처벌을 받은 사례들이 그 정도까지 없었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실제로 얘기한 거와 같이 왜 특정하게 얘기를 못하냐라고 얘기하시는데 너무나 일상적인 거라서 그래요. 우리가 너무나 일상적이고 너무나 사례가 많은 건데 그거를 그럼 뭐 하나하나 적어서 얘기해달라고 그러면 이상한 얘기인 거죠. 이런 그 스타벅스 뭐 이런 것들을 아까 전에 기자님 그러니까 이게 말씀 끊지 스타벅스라고 마시고. 말을 끊는 게 아니라 같은 얘기를 반복하니까 하는 거예요. 아니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게 아니에요. 이 배재고 학생들이 했던 수준의 어떤 그 율동 맞춰가지고 이짐에 가하고 이런 것들이 일상적인 수준이라는 말을 제가 수용을 못 하겠고 일상적인 수준이라고 하려면 일상적이에요. 말씀 좀요. 일상적인 수준이라고 하려면은 어느 팀에서 어떤 팀이 어떤 예시를 들었는데 그 상황에서 징계를 왜 안 받았고 이런 것들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일상적이라고 규정하면 일상적인 겁니까? 뭐 아무런 예시도 없고 논거도 없고 그렇게 하는 건 저는 토론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게 만약에 야구부가 야구 아니에요. 보러 가신 적 없으세요? 야구부가 아니에요. 그 뭐 이를테면은 대구로 예를 들자면 대구의 지하철 참사를 조롱하는 밈이 있어요. 다른 어떤 그 뭐 서울이나 다른 지역의 학생들이 그 학교 학생들한테 만약에 몰려가서 뭐 대구 뭐 지하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막 조롱하고 뭐 퍼부었어요. 저는 그거 학폭이라고 보거든. 그 야구가 아니라 그냥 일상적인 상황에서 그렇게 하는 것 학폭이라고 봐. 근데 광주에도 마찬가지인 거지. 광주 일고 학생들한테 그 5.18 얘기하면서 막 비난 퍼붓는 거 이거는 저는 이지매라고 본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그 피해자들한테 이입하는 게 아니라 가해자들한테 다 이입하고 있어. 가해자들한테 가해지는 게 뭐 어쩌고 저쩌고 일상적인 트래시가 나 알 바 아니야. 일상적인 트래시 토크고 뭐가 알 바 아니야. 어쨌든 간에 우리가 사회에서 그 배재고 학생들이 벌인 일 때문에 피해자가 발생했으면 그 피해자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자기들끼리 뭔데 그거 뭐 그 처벌이 과하니 많이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게 벌어진 지가 언젠데 이제 사과하러 가요. 이거를 반성이라고 받아들여야 돼요? 아니 잘했어요. 사과 지금이라도 하는 거. 아니 그렇잖아. 그 6개월 징계한 거에서는 그렇게 이입을 잘하는 그 어떤 공감 능력과 감수성이 왜 이 피해자들한테 이입을 못해? 이 사람들은 그러면 광주 일고 학생들은 단지 자기가 광주에서 태어나서 광주 일고에서 운동하는 이유만으로도 다른 학교 학생들, 다른 학교 운동부는 안 들어도 되는 그런 조롱 이짐에 당하면서 운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과하니까 넘어가자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수용할 수 있는 건 아까 기자님 말씀하신 거 주도한 사람들이 있고 그 주도한 사람들을 조사해서 그에 합당한 처벌을 내리는 것. 왜냐면은 잘못했을 때 처벌하는 것도 교육의 일환이니까 거기까지. 근데 그게 전체 연대 책임 물어가지고 팀 전체 출전 정지하는 거 좀 과하다라고 하는 거는 논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 정도예요. 이 기준을 어디다 두고 보느냐에 따라서 좀 시각적인 의견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많은 분들이 또 이 야구부 얘기만 하면은 슈퍼챗을 그렇게 쏴주시면서 본인이 진짜 이거는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정말 여러분들께서도 이게 기준이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제이킴님께서 충암고 학생들에게 계엄 학교라고 하는 거는 이지매 아닌가요? 이렇게 의견 주시는 이지매죠. 분도 있고. 예. 그것도 이지매죠. 그렇죠. 예. 가해자가 아닌 친구들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지 않나요?라고 의견 주셨고, 우리 4535님께서는 평소에 성호 말에 동의하지만 이건 논리가 너무 부족해. 트러스트 토크는 한다 쳐도 스타벅스랑 상관없는 강조일고한테 왜 하는 거야? 그래도 징계는 과하다 하시면서 약간 성호 말에 좀 동의를 하면서도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꺼낸 건 아까 전에 얘기한 것 같이 이게 지금 얘기한 게 스타벅스라고 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 트래시 토크 자체를 그러니까 뭔가 비난하는 스포츠맨십을 어긴 거니까 6개월 징계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보통 그렇게 되지는 않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게 잘못된 거지 그러면. 나는 나는 그 예시를 모르겠는데. 그럴 수 있지. 그건 그럴 수 있지. 처음부터 그런 거를 6개월씩 때렸으면 좋았을 텐데 안 그랬을 수 있지. 근데 어쨌든 그게 어떤 교육적인 차원에서 형평성 있게 되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번 징계도요. 실제 징계가 일어날 때는 아까 학폭 얘기하셨는데
실제로 학폭을 저질러도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줘요. 근데 이번에 이틀 만에 징계 결정이 났어요. 실제로 보통 이런 일이 있어가 뭐 비슷한 일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은 징계가 되는 경우에는 보통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그거에 대한 심의를 해요. 이틀 만에 결정이 났어. 이건 일반적인 상황으로 나온 징계가 아니라는 방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특수성에 대해서 왜 이 사건만 특수하게 이렇게 처벌을 받고 빠르게 처리가 돼야 되느냐에 대한 비판인 거지. 제가 이 친구들한테 딱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잘못한 거 맞고 사과하러 가는 게 맞고. 그렇지만 이 뒤에 있었던 징계가 과하고 그 차분이 길었다. 아니 그 절차가 맞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다른 트래시 토크 얘기를 꺼낸 건 다른 사례 때는 이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 그래요. 그럼 그게 잘못된 거네요. 저는 그 예시를 몰라서. 근데 학폭이 열어가지고 징계하는 거랑 다른 거는 이거는 이제 이미 영상이 다 남아 있잖아요. 사실 뭐 소명 받아보면 좋긴 한데 네. 아까 기자님 말했듯이 이거 연대 책임지고 이거는 뭐 문제가 있다 치지만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치지만 이건 뭐 소명 받아보고 말고 할 수 없어요. 영상이 다 있거든. 절차라는 게 있는 거니까. 다 반론했으면 좋겠어. 또 하나는 이걸 뭐 표현의 자유니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광화문에 가가지고 김일성 만세 이거 하는 거랑 이를테면 6.25 참전했던 그 가족들 있는 그 유족들 있는 데 가가지고 김일성 만세 하는 거랑 층위가 달라요. 지금 유족들 앞에서 김정은하고 악수하는 사진 보여주신 문재인 대통령 얘기 좀 하고 비판하시는 하시면 겁니까? 좋겠어요. 스타벅스 이것도 어디 막 인터넷에 뿌려대는 거랑 광주 일구 학생들한테 하는 거랑 층위가 달라요. 그런 것들을 세밀하게 구분을 해야 되는 거지. 뭐 평소에 트래시 토크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저는 사실 대한야구 소프트볼 협회 라는 조직에 대해서 사실은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게 아니 네. 저는 사실은 조금 의아했던 게 이런 거예요. 뭐 5.18 때 NHK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게 왜 나오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쉬운 거 보수 아니야. 정권 패널들이 그런 이슈를. 말씀들을 보수 쪽 패널들이 그 말씀을 하시는데 예를 들면은 징계를 내는 건 대한야구 소프트볼 협회 에서 내린 거예요. 스포츠 공정위원회에서. 그럼 이분들의 판단에 문제가 있으면 이분들의 판단에 대해 얘기를 하면 되지 왜 그 다른 것들을 가져와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는데 왜 아무런 처벌 안 받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 상황으로 가면요 정말로 엄청난 사회적 비난과 몰매를 맞았어요. 그러면은 그걸 지금 와서 저는 끄집어내는 그 의도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 오류라고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저 예를 같은 들면은 경우에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민주당 소속이시고 이제 그 개혁신당 소속이시니까 여기서 NHK를 가져오시니까 그게 조금 되게 기분이 나빠졌을 것 같다는 생각이 기분 들어요. 안 나빠요. 네. 그거 비판하는 거고 아까 네. 전에 제가 말하는 거죠. 그럼 NHK 지금 누가 처벌할 수 있냐는 거지. 이거는 경기장 그라운드 내에서 벌어진 일이고 정부나 정치인들이 처벌하는 게 아니라 협회에서 처벌하는 거잖아. 그럼 그 규정이 옳으냐 그르냐를 논해야 되는 거지. 왜 NHK는 처벌 안 한다? 그러면 NHK를 누가 어떻게 처벌하는데 그거를? 그러면은 반대로 그게 논리가 맞냐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의 그 어떤 심리 구조가 어떤 순서냐면 이 아까 얘기했던 것 같이 절대 일반적인 절차로 이분들이 징계가 내려진 건 아니에요.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에요. 이렇게 빠르게 징계가 결정되는 경우도 없고 6개월이 나오는 경우도 없어요. 이건 그냥 뭐 맞는 얘기니까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뭐 얘기가 전개가 안 되고 그러면은 왜 그런 일이 일어났냐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방금 얘기하신 것 같이 왜 NHK를 끌고 오냐 하는 그런 보수 패널분들이 이게 결국에는 여론이 그렇게 안 좋았기 때문에 이 협회가 등 떠밀려서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죠? 그런지 안 그런지 네, 모르는데. 뭐 그럴 수도 있다고 근데 봐요. 그렇다면 뭐 이 그렇게 얘기할 수 여론의 있죠. 어떤 화살이 왜 저 사람들에게는 그만큼 되지 않느냐라는 구조에서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조금 다른 게 저는 어른들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친구들이 아직은 미성년자 아이들이니까 이런 자기들보다 더 큰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도 공직생활 잘하고 하는데 왜 본인들의 커리어는 막혀야 되냐라고 아이들이 생각을 하고 더 삐뚤어질 수 있다라는 식으로 나는 얘기를 한 거지. 처음에 얘기가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교육적인 효과가 없다. 근데 그러니까 제가 이런 식으로 징계하는 저 게 취재를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취재를 해봤는데 배제고 야구부에 대해서 취재를 해봤는데 했구나. 그 이미 이 학교의 성적이나 위치나 이런 걸 생각했을 때는 주말 리그가 되게 중요하대요. 성적이 들어가는 게. 주말 리그는 이미 끝났고 시즌은 이제 80% 일단 소화했고 뭐 황금기였나 하나밖에 안 남은 상황이라서 3개월에서 1년 사이 중에 6개월 정도 처벌하는 걸로 입시에 엄청 타격을 주는 건 아니래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우리끼리 뭐 과도하지 않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팀 연대 책임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6개월 자체에 대해서는 신세 조지고 이런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준 실제로 그 현장의 효과는 뭐냐면 이 학생들에 대해서는
완전히 앞길을 막는 게 아니면서 기준을 세우는 뭐 그렇게 작동을 한다 하더라고요. 뭐 약간 나한테 야알모 뭐 이러길래 하는 얘기예요. 취재를 하고 나서 하는 얘기예요. 이거는 뭐 그렇다고 해서 이 학생들이 입시에 타격이 그렇게까지 안 크니까 논쟁할 필요 없어.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이 얘기를 한 거고, NHK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도 비난받고 있는데 무슨 사회적 책임이 없긴 뭘 없어요. 저도 네? 그 부분에 공감을 하는 바고, 사실은 저는 어른들이 여기 껴들어가지고요, 막 그 이진숙 의원 같은 경우에 막 화환 보내고 그러잖아요. 그게 좀 부적절하죠. 그건 전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봐요. 이거는 너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저도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예를 들면 이병태 그 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거기에 참전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불필요한 논란이 더 촉발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이게 징계가 과하냐 아니면 과하지 않느냐. 이 징계를 유발하게 한 게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여론에 의한 재판이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도 배제는 할 수 없다고 봐요. 근데 거기에 집중하면 좋은데 정치권이 참전해갖고 뭐 이러쿵저러쿵 말언지면서 이제 얘네들 뭐랄까 건강한 공론이 형성되지 않는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저도 여기에는 동의를 하는 게 실제로 문제가 됐던 게 뭐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그 야구부 내에서도 그 말을 주도했던 사람 거기 따라 박수친 사람 안 한 사람이 다 나뉘어요. 근데 그걸 넘어서 이게 온라인에서 막 이슈가 되고 정치적인 아젠다로 올라오니까 지금 그거 비난한다고 막 거기다가 근조안 보내고 학생들한테 앞에서 막 그런 사람들 가서 막 괴롭히고 이런 게 지금 실제로 발생을 해버렸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반대로 배제고 학생들이 야구부도 아니야. 자기는 그 야구부 다니지도 않아. 근데 그 학생이란 이유만으로 지금 그런 피해를 받고 실제로 그래서 교복 입지 말고 등교해도 된다, 등교하라 이런 식으로까지 지시가 내려왔대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한 건데 거기에 이진숙 의원께서 참전을 하셔가지고 그걸 뭔가 자기 딴에는 학생들이 지금 괴롭힘을 받으니까 내가 나가서 보호해야겠다 이런 마음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이진숙이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안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오히려 더 이게 정쟁화돼서 심화돼서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정제된 얘기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 그 야구부 학생들이 그렇다고 해도 그 학생들 전체가 그런 지금 조롱을 받아야 되냐 이런 식으로 가서 얘기를 했어야지 참전을 해서 화환을 보내버리시면 더 심해진다. 그러니까 좀 왜 그러신지는 알겠는데 알겠습니다. 좋은 방향은 아닌 것 이진숙이야 같아요. 원래 뭐 마식한 사람이니까 또 별도 논평 안 하겠습니다. 진숙이 누나 뭐라 하지만 내 첫사랑이랑 똑같아서 내가 좋아한단 말이야. 예. 이진숙이었어요? 김진숙이었어요. 아 그럼 다르네. 네, 네. 좀 다르죠. 예. 자, 어쨌든 이 이야기는 우리 매시리님의 얘기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배제고 건이든 리센드 건이든 이게 시사 정치 방송에서 다뤄진다는 것 자체가 짜증이 난다. 이런 사회는 누가 만든 것이냐? 정치인들 다 반성해라라는 멘트 보내주셨습니다. 예. 자, 오늘 여러분들 좋아요 개수가 저희가 1,200개 목표를 잡았는데 많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뭐 여러분들 커피를 보내드리지 못할 것 같고 슈퍼챗만 많이 맛있게 받아 먹을 것 같습니다. 예. 슈퍼챗은 오늘 몇 개인가요? 저희가 조금 약오르면 여러분들 이제 좋아요 버튼 좀 많이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한다. 예. 뭐 좋아요가 많이 없어서 슈퍼챗은 맛있게 먹고 커피는 못 사드리고 일방적으로 저희만 먹는 닭간다 주식은 많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영업이익이 오늘 높아요. 다음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총리 공관에 우리 한성수 국무총리 신임이죠. 한석수 국무총리와 강훈식 비서실장 고위 당정청 관계자들이 반도체로 추가로 걷어지는 막대한 세금을 미래 대형 기금으로 조성을 해서 3대 메가 프로젝트에 집중 투자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추가 세수를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는 게 아닌가 하는 추측도 있었는데 메가 프로젝트에 집중 투자하기로 한 결정. 이거 어떻게 보실지 궁금하네요. 반도체 추가로 걷어지는 막대한 세금을 미래 대형 기금으로 조성을 한다. 이것도 의견이 갈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한기? 이거는 예산 시트를 뜯어봐야 뭐라 알 수 있겠지만 그렇죠. 실제로는 그 초과 세수를 기본소득한다 그런 건 시트를 뜯어보나 마나 반대하는 논거가 명확한 것이고 네. 모든 예산은 다 이렇게 쓰여져요. 거의 모든 예산은 기본 깔리고 있는 집행되는 예산 말고 추가로 걷어지는 사업비 같은 거는
당연히 추가로 걷어가지고 없는 사람한테 더 주거나 아니면은 미래 대응하기 위한 예비비로 빼두거나 하는 거라서 이 자체로만 가지고 평가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기술적으로는. 예, 시트를 뜯어봐야 맞아요. 구체적으로 어디에 들어가는지 알 수 있는 그러니까 거니까. 어제는 이제 사실상 이제 방향성 정도만 이렇게 그렇죠. 추진하겠다라고 하고 방향성 정도만 밝힌 거라 가지고 뭐 여기서 뭐 더 이게 방향성이 맞냐 안 맞냐 그러면 일단 내용을 봐야 될 것 같아갖고 드릴 말씀이 별로 없을 것 같고 저는 근데 국민의힘 이걸 하나 좀 기자 입장에서 조금 헷갈리는 게 하나 있어요. 사실은 국민의힘 이거 갖고 이제 허풍이라 그랬다가 기업 팔비틀기라 그랬다가 저는 이거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허풍이면은 기업이 투자를 안 한다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근데 또 이거 기업 팔비틀었다고 얘기를 하면은 기업이 투자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 두 개가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기자님. 예. 그거는 순서가 지금 바뀌었는데 네. 허풍이라 그랬다가 팔비틀기라고 한 게 아니라 팔비틀기라고 했다가 허풍이라고 했는데 네. 제가 그거 돌아가는 작동하는 방식을 잘 알아요. 제가 영남 대구 출신이잖아요. 네, 네. 대구에 있는 사람들이 팔비틀기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밑에서 야 니네는 왜 팔 안 비틀었냐? 야 대구 지금 GRDP 32년 동안 꼴찌인데 그게 팔 비틀어서 가능한 거면 니네들은 왜 안 갖고 왔냐 여기 공장? 그러니까 화들짝한 거야. 아니, 이거는 쇼예요. 이렇게 말을 바꾼 거예요. 아니 근데 그게 뭐 그 정치인들은 그럴 수도 있는데 그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지금이 뭐 독재 정권 시대도 아니고 팔을 비튼다고 해도 그 정도까지는 못 못하지. 비트는 거야. 그러니까 투자를 시킬 만큼 못 비트는데 그러니까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게 발표되고 하는 것도 부담이라고요. 실제로 이건 제가 그 삼성 내부 얘기를 좀 들은 건데 네.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진짜 대규모의 투자를 할 때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황이면 이걸 최대한 비밀리에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본인들이 거기에 투자를 한다 그러거나 뭐 부지를 한다 그런다거나 아니면 그럼 뭐 거기에 복잡한 일들이 많이 그러네. 생기니까 네. 이걸 최대한 했다가 진짜 확정이 됐을 때 딱 하는 게 보통 일반적인 수순이라는 거예요. 근데 보면 알겠지만 실제 내용 같은 걸 이번에 보면은 다 미정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겠지만 그때 우리가 요구하는 사건이 그때 10년 뒤, 20년 뒤까지 유지가 되고 있으면 그때 가서 하겠다 이런 거고 SK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금액 전체 미정으로 때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팔을 비틀어서 기업을 내려보낼 수는 없는데 발표하고 싶지 않은 걸 팔 비틀어서 발표하게 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라고 생각해. 아니 그러니까 나도 이게 맞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의 논조가 그거라는 얘기야. 예, 예. 자, 네. 예, 영선. 죄송합니다. 예, 우리 김도영 기자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할 얘기 다 하신 것 같은데. 고생하셨습니다. 가세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 여기서도 몇 번 얘기했는데 그때 언론 기사들이 처음에 흔히 얘기하는 조금 계속 군부를 뗐잖아요. 네. 근데 그 내용들을 보면은 막 할 것처럼 얘기하는데 막상 기업 입장에서는 계속 미정. 뭐 사실 확인 안 됐다. 뭐 사실 확인 해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당시에 6월 24일인가요? 23일인가? 삼성 반도체 공장 호남 확정 이렇게 기사가 나갔어요. 근데 확정이라길래 그럼 진짜 이제 되나 보다 했는데 막상 그 기사 진짜 웃겼던 그래. 게 맨 마지막에 그러나 삼성 측에서는 뭐 사실이 확인되지 아직 뭐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한다. 그럼 확정이라고 쓰면 안 되거든요. 확정하고 물음표 있었던 거 아니에요? 아니요 확정이라고 썼어요. 아, 단독까지 달아가지고. 근데 이제 그게 그러면은 이 기사가 함부로 그렇게 쓸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정부 관계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확고하게 기싸움이 있었다고 봐요. 서로 내부에.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보통 팔 비틀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보통 팔을 비틀었다 그러면 진짜 안 하고 싶은 것까지 완전히 시킬 수 있어야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얘기한 게 팔을 살짝 비트는 거하고 끝까지 비트는 거하고 차이가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하면 그 로직이 좀 이해가 되실 거라고 저렇게 생각해요. 말씀하시지만 처음에는 네. 기억나시지만은 전부 다 그냥 팔 비틀어서 기업 보낸다고 했어요. 이제 와서 이제 그 메시지를 마사지하고 있는 거지. 발표가 아니라 간 것 자체가 팔을 비틀어서 가게 했다라고 SNS들 보면은 다 남아 있어요. 근데 저는 아닙니다. 같이 방송할 때였으니까 그때 네. 전에 찾아가서 봐. 나는 네. 딱 지금 논조 그대로였어. 저는 근데 이게 그 최근에 어떻게 느끼냐면 네네. 왜 이렇게 이 토론이 정리가 안 될지를 느껴보니까 약간 비명처럼 들리는데 한국 현대사를 설명할 때 두 축이 있잖아요. 우리가 뭐 민주화에도 성공했고 산업화에도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보통 민주화라는 서사는 저희 진영에서 많이 얘기를 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산업화 경제 성장은 이제 보수 진영에서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 박정희 대통령으로 그렇죠. 네. 그 표현되는 중화학 공업 그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최근엔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면 보수에서 경제 산업 얘기를 잘 안 해요. 국민의힘에서 제가 보수라고 안 할게요. 아니, 무슨 얘기인지 알아, 무슨 얘기인지 개혁신당 여러 공감해. 얘기를 하니까. 네, 네. 국민의힘에서 하는 게 뭐냐면은 예전에 민주당이 하던 운동권 정치를 한단 말이에요. 아스팔트 우파 이거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운동권 서사를 못 가져가. 국민의힘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계속 아스팔트 우파 표현 뭐 어쩌고 저쩌고 기득권과 싸우고 이거를 하고 있고, 저희는 어떻게 되면 원래 더불어민주당이나 우리 정부가 가져왔던 그 핵심 의제들은 복지, 분배, 생태, 인권 뭐 이런 거잖아요. 한 번도 산업 개발로 뭘 했던 적이 없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IT 이걸 하긴 했지만 그게 박정희 대통령식 산업 개발 정책이 아니에요. 처음 하는 거예요. 민주당이 처음. 이거를 하게 되면, 성공시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개혁신당 아니에요. 미리 말하는데 국민의힘은 존립 기반이 사라져요. 자기들 서사가 없어져요. 왜 있어야 되냐 이렇게 돼요. 그래도 경제성장이나 산업이나 개발 이런 토대 위에 국민의힘이 서 있고 뭐 그런 거였는데, 그거는 이제 낡은 게 돼버리고, 박정희식으로 하는 거는 이제 이재명이 하는 것이고, 운동권 서사도 없고, 저 당은 그럼 영남 기득권 당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본능적으로 저는 국민의힘이 안다고 생각해요.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 숫자를 놓고 정교하게 토론해서 그러면 이거 성공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며, 어느 지역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막 던져. 갑자기 뭐 호남에 땅 산 거 찾아봐라 이러질 않나. 막 던진다고. 막 지역주의도 던졌다가 입지론도 던졌다가 막 던진단 말이야. 이게. 왜냐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게 성공하면 안 돼. 쇼여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사실은 우리가 전기기관 발견하고 나서 돈 제일 많이 벌었던 게 전기기관 돌려가지고 대량 생산했던 공장들이 아니라 록펠러 가문이에요. 전기기관 돌리려면 석유, 석탄 유통해야 되는데 그 유통만 깐 사람이 록펠러거든요. 아하. 그러면 AI 혁명이 돼서 전기기관 대신 AI가 세계를 뒤엎는 시대가 온다고 쳐보자고요. 네. 여기에 대한 그 어떤 석유, 석탄 이건 뭐겠어요? 반도체랑 전력이잖아. 그렇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전 세계에서 반도체에 대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몇 개 없어요. 우리나라가 갑자기 산유국이 된 거예요. 비유하자면. 산유국이 된 거야. 그럼 이건 여야가 있으면 안 되고, 이걸 어떻게 하면 성공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 그렇지. 거거든요. 네, 좋다. 근데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왜 호남에 가냐 이거예요. 음. 왜 그 딴 지역이 아니라 하필 호남에 가냐 이거예요. 네. 근데 한반도 이남 지역 조그마한 땅에서 입지라는 건 완벽한 데가 없거든요. 그 완벽한 데가 없어요. 반도체 팹이라는 건 원래 다른 나라들도 보면 전략적인 기관처럼 대하기 때문에 다 분산시켜 놓는다고. 뭐 전쟁 나거나 폭격 맞거나 지진 나거나 했을 때 한 번에 다 탄핵받으면 안 되니까. 그런 논쟁을 하질 않아. 이게 나는 그래서 보수 진영이 어젠다 세팅에 실패해서 되게 위기감을 느껴서 그러는구나 라고 좀 받아들이고 있어요. 저는 이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대규모 투자는 나오는 얘기 봤을 때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국민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흐지부지 같아요. 될 거라고 다는 생각을 아니지. 많이 하는데, 다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게 일부 보수 진영. 아니 흐지부지 될 확률이 매우 높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어떤 정부발 대규모 투자 계획이라는 게 민주화된 이후에는 제대로 이루어진 경우가 한 번도 없어요. 뭐 새만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런 대규모 발이 사실 매 정권마다 있었거든요. 보수 진보 가리지 않고. 근데 실제 나중에 처음에 흔히 얘기하는 대대적으로 얘기했던 투자 얘기랑 실제 들어갔던 투자 얘기나 효과 같은 걸 보면 굉장히 미흡해요. 전 이번도 비슷할 거라고는 생각 안 하는데, 그거 외에 이제 방금 하원기 부대변인 얘기한 거 중에는 어쨌든 개혁신당도 저는 보수당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개혁신당 구성원들이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저 범보수권에서 봤을 때는 안타까운 거죠. 저도 이제 많이 느꼈던 게, 국민의힘 할 때도 느꼈던 게, 원래 이런 경제개발 이슈라든지 이런 거는 보수 측에서 가져가던 아젠다였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제 와서 하려고 그러니까 자기 부정 같은 것도 막 자꾸 한단 말이에요. 옛날 52시간 국민의힘에서 이거 좀 우리 개혁신당도 함께 이거 예외 조항으로 반도체만 좀 넣어줘라 했는데 민주당이 반대해서 안 됐는데, 자기들이 이제 투자 계획하면서는 그거 예외로 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원전 같은 거 민주당에서 안 된다 했는데 이제 원전도 지어야지 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과거에 본인들이 했던 말에 대해서는 조금 비판받을 수 있겠지만 전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요. 그건 좋은 방향이잖아. 그걸 어쨌든 우리 쪽에서는 그렇게 되길 바래왔던 거니까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거에 고마운데, 그게 어떤 얘기냐면은 얘기하신 대와 같이 아젠다를 뺏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민주당이 52시간 반대를 하니까 우리가 52시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우리 쪽 아젠다였던 거고, 원전 안 지으려고 하니까 우리가 원전 얘기하는 거가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실질적으로 사회 주류는 민주당이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건 민주당이라고요. 그러면은 힘이 없는 야당 입장에서는 아젠다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냐면 민주당에서 안 하겠다고 하는 걸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민주당이
원전도 짓는다 그러고 52시간 얘도 주겠다 그래버리면 위기감을 느끼는 게 맞다고 생각해. 근데 뭘 동의 못하겠냐면 국민의힘에서 위기감을 느껴서 저러는 거라고 생각을 안 해요. 반사적인 네, 생리적. 왜냐하면 위기감을 느꼈으면 더 잘했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해. 그래서 내가 여기서 논쟁을 감정적으로 끌고 가서 엉망진창 만들지 않기 위해 개혁신당은 빼자 이렇게 한 게 뭐냐면 보수가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위기감 같은 걸 느낀다는 본능이니까 건데. 본능. 그러니까 이를테면 대구에서는 대구 사람들이 삼성 자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있어요 정서가. 삼성은 그래요? 우리 거지. 삼성 라이온즈도 영코지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삼성이 호남에 간다는 거에 대한 충격이 있어 사실. 그렇지. 약간 좀 배신감도 있을 거고. 그럴 수도 있겠다. 충격이 있어. 그럼. 그게 뭐냐면 논리로 설명하기가 되게 어려운 뭐지? 우리가 지금 이 나라의 산업화를 들어올리고 해놨는데 이게 대체 뭐 하는 상황인 거지?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한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이걸 반대하기가 되게 어려워. 아 당연하죠. 기업 입장에서도. 그러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저건 허구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건 쇼다, 허구다,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 민주당은 경부고속도로 민주당이라고 하지 말자고요. 그 시민사회라고 하자고요. 사진도 있으니까 경부고속도로 그 짓는 데 가서 막 들어놓은 사진들 막 남아있죠 이때까지. 네. 근데 그게 나중에 지나고 보면은 그 했었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막 아무렇게나 던져대는 이 모습들이 나중에 저게 됐을 때는 그냥 저 앞에서 경부고속도로 앞에서 들어놓은 그 사진 한 장으로 남을 가능성이 매우 높단 말을 하는 거죠. 아니 그래서 아까 전에 이게 대다수의 국민들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고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고 규모가 너무 커서 질려 있는 건 있는 거죠. 근데 저는 뭐 이게 저희한테 온 거의 구근을 건 반도체 메가 사이클이잖아요. 이게 이럴 때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근데 얘기 대부분 동의하는데 아까 처음부터 이게 전 흐지부지 될 거라고 왜 그랬냐면 얘기는 다 동의하는데 그래서 이게 허풍이어야 된다라고 아닌데 막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 얘기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가 좀 어려운 게 있고 설사 그게 지금 된다고 해도 지금 기준에서 뭔가 된다고 확실하게 얘기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얘기한 대로 실제적으로 투자를 해야 될 삼성이랑 SK에서 관련된 정말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지는 발언을 안 해요. 미정이라고 해버리고 그러니까 단순히 얘기했던 논조는 다 이해가 되고 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단순히 지금 이게 흐지부지론 허풍론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건 실질적으로 좀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차차 더 풀어가야 될 빗장이 많겠죠. 네. 처음에 민주당 진영에서 코스피 5천을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다 저렇게 얘기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한다. 허풍이다. 어쩐다 저쩐다 했는데 8천 9천 가니까 그런 얘기 못하게 됐죠. 하여튼 네. 뭐 그런 것처럼 시작하기도 전에 덮어놓고 허풍이다 불가능하다라고 하면 아까 전에 말했듯이 오케이. 예, 코스피 5천이나 경부고속도로 앞에서 들어놓은 사진으로 남을 가능성이 있으니 이런 것들은 좀 차분하게 토론하는 게 좋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뭐 이게 뭐 토론으로 해결될 일은 아닐 것 같은데. 예. 아니 근데 조금 결과를 걱정이 봐야겠지 되는 게 뭐. 하나는 있어요. 걱정 뭔 걱정이래? 네 결혼 보통 걱정이래. 이 정도- 이제 끝냅시다. 아, 그래? 네. 네, 36분인데 너 연애 걱정하고 결혼 걱정이래. 퇴근하고 싶으신가 봐. 다른 방송 봐야 돼. 딱 하나만 얘기할게. 다른 게 아니라 보통 이 정도 대규모 투자 계획 얘기가 나오고 준비가 착착 되면 주가가 올라야 되거든요. 그렇죠. 보통은 그 일반적인 수준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SK하고 삼성은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꼭 떨어지는 이유가 무슨 이걸 해서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은 지금 이 정도의 투자가 뭐 기대감을 주지는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 그러니까 같아요. 아까 얘기했던 대다수의 국민들이 허풍일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다라는데 실제로 돈이 움직이는 건 그렇지는 않다.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요. 네. 마지막 그 하고 반론 안 하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공구이사님께서 호텔 경제학의 연장선이 아닐까. 일단 큰 금액을 투자한다고 던지면 지역 경제에 먼저 활기가 돌아서 발전하는 거죠. 설사 나중에 실제로는 기업의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모두가 이득되는 이 논리. 활기는 그래요. 돌았죠. 보수 진영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조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어 지금 자기들 지지자는 정당들 보면. 네, 알겠습니다. 뭐 짧게 다음 얘기 짧게 한 마디씩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았어요? 예, 하나 더 있는데 김민석 전 총리가 오늘 민주당 전당대회 출마 선언을 하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하네요. 예, 김 전 총리의 광주에서 출마한 선언. 어떻게 된 겁니까? 뭐 예상했던 바죠. 예, 근데 이거 뭐 출마 선언했다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예. 그냥 뭐 김민석 뭐 출마 선언 하든지 말고 뭐 당 대표가 될 것 같습니까?
네, 지금 추세면 될 것 같네요. 분위기면? 네, 네. 지금 추세이면. 뭐 민주당 안에서도 약간 분위기가 김민석 뭐 전 총리로 이제 밀어주자 뭐 이런 느낌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 송영길이나 저기 김민석이나 둘 중 하나겠지라고 생각하죠. 근데 지금 데이터로는 김민석 총리가 더 많이 나오니까 이 추세대로 가면 김민석 총리가 되겠네 하는 우리 거죠. 청량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가리죠 뭐. 저렇게 해가지고 당대표 하겠어요? 네? 뭐 하는 얘기가 없고 맨날 어디 생각하고 뭐 제사 지내고 뭐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뭐. 그러면 우리 정청래 지금 대표는 만약에 여기서 나가리가 된다면 네. 앞으로 뭐 합니까? 의정 활동 해야죠 뭐. 아 그래요? 네. 근데 나가리 되면 공천 못 받지 않을까요? 뭐 그런 거야. 뭐 전문 용어 있잖아요. 뭐죠? 알바노라고. 네. 알바노고. 나도 뭐 내 공천도 지금 안 되는데 뭐 제가 사선 의원 공천 내가 알바노인 거고. 맞긴 해. 많이 네. 있어. 아니 그리고 뭐 정청래 대표 계속 노무현 퀴즈니 뭐 DJ가 어쩌니 그러는데 그런 거 적통 따지려면 김대중 대통령이 말하던 뭐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 노무현 대통령이 말하던 뭐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 이 사상과 이념이 있지 않습니까? 더 많은 대중들한테 뭐 부가 가게 하자, 기회가 가게 하자. 이거를 2026년 버전으로 저산 양극화가 엄청 커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걸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뭐 노무현 퀴즈건 어떤 건 무슨 상관이야 사실은. 그래서 저런 식으로 하면 당대표가 되기 되게 어려워 보인다. 저도 뭐 정청래 대표께서 하시는 게 뭐 잘하고 있다 생각 안 하고 뭐 저야말로 진짜 뭐 남의 당이니까 얘기하신 대로 알바냐인데 약간 그건 있어요. 실제 어떤 국민들의 일반 정서하고 당원의 정서는 다른 경우가 많거든요. 실제로 지금 뭐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장동혁 대표만 해도 여론조사 돌려보면은 사퇴해야 된다는 게 높은데 지지층만 놓고 보면 사퇴하면 안 된다가 더 높단 말이에요. 네. 윤석열 대통령도 그 당시에 그 홍준표 시장하고 경선했을 때 여론조사만 놓고 보면 홍 시장님 엄청 크게 이겼어요. 근데 당원이 70%였기 때문에 결국에 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지금 여론조사나 이런 걸 봐도 그렇고 일반적인 정서로 봐도 정청래 대표가 호감형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가 지지를 받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게 당원들만 또 따로 떼놓고 보면은 얘기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전 민주당 내부 사정 잘 모르니까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단순히 지금 국민 지지도가 김민석 총리가 높다고 해서 선거에서 김민석 총리가 승리할 거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지금까지 정치사를 봤을 때는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 일베한에 이런 애 뭐라카노 씨, 나 대구 출신인데 알바노의 노자가 때문에 일베한다고 부르네요. 뭐라카노 씨. 조국의 얘기에 따르면 조국한테 어디 얘기했지 리셌는가 그 뭐 무섭노 이랬던 것 때문에 뭐 일베라고 그 경상도에서 쓰는 말이에요. 맞아, 그러니까. 예. 예. 그런 거에서 정치권에서 끌어들이면 안 된다. 헛소리 하노 이씨 네. 이렇게 딱 하면 되는 거지. 조국 네. 대표한테는 우리 막 헛소리 하고 앉았노 이렇게 하면 되지. 스니님께서 원더걸스 노바디는 노무현 바디냐라고. 야 니네 일베 맞는 것 같다. 방금 니네 일베 맞는 것 같다. 야. 이거를 이렇게 연결한다고? 야, 내가 봤을 때 니는 맞다. 내가 봤을 맞는 때. 것 같다. 근데 뭐 일배해야 된다고 뭐 다 나가 죽어야 되는 건 아니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데 이런 식으로 젊은 사람들 말끝 하나하나 그 다 검열해가지고 다니는 것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오늘 뭐 슈퍼챗 싸주시고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예, 다 소개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예.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 20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이제 경민정 누나랑 함께 즐거운 시간 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함께 해주신 우리 두 분, 우리 김도영 기자 갔는데, 예, 모두 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오늘 뭐 목표치를 못 채웠어요. 예, 1200개 목표였는데 좋아요 많이 못 누르셔가지고, 예, 저희가 이제 오늘 그냥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헌기. 슈퍼챗만 드신 거죠? 네, 맛있게 먹었어요. 예. 앞으로 이 목표치는 슈퍼챗으로 만들 하시면 네. 좋겠습니다. 아니, 무조건 좋아요로만 하시고 슈퍼챗은 그냥 받는 걸로. 예, 오늘 슈퍼챗은 꿀꺽 할 거야. 예, 맛있게. 예, 슈퍼챗 맛있게 먹었다. 분산 투자처럼. 예, 여러분들, 여러분께서 주신 거 오늘 꽁으로 잘 먹었습니다. 네, 예. 채팅창이 많이 정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좋아요. 저는 네. 이게 되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욕이 늘어나는 건 상관없다. 네네. 부정선거 음모론 뭐 내란견 이 사람들만 줄어들면 다른 사람들이 내 욕하는 건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월요일은 어떻게 조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성호도 고생했습니다. 오늘 참치가 맛있었습니다. 아, 좋습니다. 예. 참치와 복숭아. 여러분들 이 두 개 다 사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좀 약간 좀 있어 보이는 가정을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예. 참치와 복숭아를 집에다가 구비를 하시면 됩니다. 예. 꼭 한번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고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